안녕하세요. 제 얼굴 아는 분도 있고 또 처음 보는 분도 있고 그럴 텐데 제 이름은 김지훈 형법이라고 그 네이버에 검색하면 제 카페로 들어올 수 있고요. 거기 가끔 이제 질문 답변을 서로 많이 정보 공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카페 가입돼 있죠. 예. 그다음에 제 별명이 뭔 줄 아시죠? 아니 적중의 신이라고. 근데 이 별명이 저는 굉장히 과분하게 느끼고 제일 만족하고 있는데, 요게 한 6, 7년 전인가 바로 300형이 첫 책이 나왔을 때 그때 한 3, 4개 시험에서 100% 적중이 됐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형법 책이라고 그러면 그 총론 강론 해가지고 1000 몇백 페이지 정도 되는데, 첫 책은 요게 한 350페이지? 그거로 해가지고 한 5분의 1 정도로 줄였는데 100% 적중해가지고 그때 수험생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지금도 이제 요 별명으로 많이 불리고 있고. 자, 그리고 요번 강의 컨셉은 300형이라는 이제 교재로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3차 시험이 있고 그다음에 다시 또 1차가 있으니까 이 시험 간격이 너무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또 기본 강의부터 듣기가 여러분들이 또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안 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300형 같은 경우는 그 기본에다가 300형의 심화 요거를 합칠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보통은 이제 심화로만 300형을 했을 때는 짧을 땐 30강, 또 많을 때는 40강 정도 했는데, 요번에는 아마 한 60강 정도 이상이 될 거로 예상이 돼요. 대신에 이제 빠져나가는 건 별로 더 없을 거예요. 그 전에 뭐 이제 요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거의 그래도 한 95점, 100점 나온 분들이 꽤 많았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더 어렵게 나오더라도 대비될 수 있을 만큼 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요번 주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원래 화목토인데 어제는 제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쓰러져가지고 이제 못 나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은 원래 내일 해야 되는데 여기 또 이제 경감부 설명회가 있더래. 그래서 렉스스터디는 이제 경감부로 되게 유명한 건 아시죠? 합격률이 뭐 이제 거의 전국 최고로 높은 곳이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이렇게 할 거고, 토요일 일요일 할 때는 3시부터 한 8시나 이제 9시 정도까지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거의 반 연강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도 좀 하고 주말에도 이렇게 해서 갑자기면 이제 한 과목이라도 빨리 좀 진도 끝내는 게 여러분들도 더 이제 마음 편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뭐 이제 형법 강론부터 볼 차례인데 볼 건데, 강론은 이제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 법익하고 주로 개인에 대한 범죄, 사회적 법익하고 국가적 법익,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눠져 있는데, 출제가 어디가 제일 많이 되는지 아시죠? 우리 95점 맞은 우리 여경분, 세 개 중에서 제일 출제가 많이 되는 데는? 아닌데 일부러 장난치시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은 그때 한두 개인데 주로 개인적 법익이 많이 나오죠. 예, 또 놀리시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은데 뻔히 알면서. 예. 그래서 이제 강론의 첫째 파트는 개인적 법익은, 저는 이거를 두 개로 나눠요. 그러니까 비재산죄하고, 그러니까 재산죄가 아닌 것들, 그다음에 재산죄, 이렇게. 근데 이게 경찰 실무에도 이게 의미가 있어요. 재산죄 중에서 이걸 주로 많이 다루는 데가 경제팀, 지능팀이라고 따로 있죠. 그리고 이제 비재산죄는 이제 보통 형사과 여기서 또 처리를 하고, 사건 처리를. 근데 재산죄는 난이도가 좀 높을 거를 좀 예상하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비재산죄는 이제 할 만한데, 항상 그렇지만 뭐 이제 공부가 좀 된 사람들은 쉽다고 하는 것도, 처음 하는 분들은 다 낯설게 느껴지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제 그걸 공부라는 건 그래요. 익숙해지는, 숙련돼 가는, 숙달돼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살인죄부터 볼 건데, 비재산죄에서 살인죄. 살인죄에서 논점은, 여기서는 이제 이게 우리가 조문을 보면은 그 책에 조문 있죠. 사람을 살해한 자는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제 피해 대상, 피해자가 이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오늘인가 어젠가 아까 우리 기훈이가 얘기해줬던 그 강아지를 샀는데 막 이제 자기 편을 먹으니까 그걸 이렇게 다시 좀 이제 돈으로 바꿔달라고 환불해달라고 그랬더니, 좀 이제 기다려라, 처음에 좀 어색해서 그럴 수 있다 그랬더니 그 화가 나서 그 젊은 여성분이 강아지를 이제 팽개쳐서 죽인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로 입건될까요? 우리 살인죄는 아니겠죠. 강아지가 일단 우리 법에서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동물보호법 위반이 돼요, 그게. 그래서 그게 이제 손괴죄 쪽하고 좀 비슷하게 예, 구성이 돼 있는데 반려동물들은 이제 동물보호법이라고 객체가 사람일 때만 이제 살인죄가 되는 것인데 사람을 살해는 이제 개념은 이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사망 시기보다 예, 더 빨리 죽게 하는 거. 근데 요거를 물어보면 초심자들은 많이 요걸 좀 틀린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저 수송기를 떠났다 다시 이제 돌아온 탕아 우리 맨 뒤에 있는 분은 만약에 이제 교도관이 죄수를 갖다가 이제 사형 집행을 법무장관이나 대통령이 내려서 사형을 집행했다. 그러면 살해라는 개념에는 해당이 될까 안 될까? 해당됩니다. 왜냐면 자연적인 그 사망시보다 빨리 죽게 한 건 맞죠. 근데 유죄 무죄를 물으면 그것도 달라요. 결론은 무죄죠. 그건 뭐가 없어서 우리가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처벌할 조문이 있어야 되고 그게 구속 요건에 해당하고 또 뭐도 있어야 돼 더하기 위법성 법을 위반한 성격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행위자를 비난할 수 있는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뭐에서 탈락되냐면 교도관의 사형 집행은 위법성이 탈락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공부 좀 한 분들은 위법성이 조각되는 없어지는 5가지 사유가 있잖아. 그 중에 뭐가 될까 이게?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 승낙, 자구행위, 정당행위 중에서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라는 게 들어있어서 위법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 살해라는 개념에 들어가요. 그건 우리 뭐라 그러면 그 교도관은 살인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된 거예요. 근데 위법성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무죄고. 요 세 개 다 통과돼야 유죄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뭐 처음 공부하는 우리 저 여경분도 만약에 이제 왜 초등학생이 우리나라 사람 죽인 적도 있잖아요. 또 최근에는 초등학생이 또 다른 초등학생한테 엘리베이터에서 성기를 막 또 휘둘러가지고 더 어린 초등학생 여자 가해자는 이제 얘도 초등학생이야. 그때 이제 어떤 위력추행죄 이런 게 될 수 있는지 즉 유죄 무죄 중에 그 최근 뉴스인데 그 어떨 것 같아? 우리 그 형법 처음 공부하는 생각해봐 유죄 무죄 중에 초등학생은 무죄가 됩니다. 그건 어디서 탈락되냐면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사 미성년자라는 조문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총론은 그거예요. 어디에서 탈락되고 이게 다 통과되는지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론은 주로 구속 요건들을 배우는 거죠. 여러 죄들을 이 죄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것들을 배우는 거고 살인죄에서는 시험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이게 너무 좀 쉬운 개념인데 중요하기도 한데 시험은 여기서 나와요. 이게 태아에서 사람으로 되는 시기 요거를 주로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태아 단계를 거쳐서 사람이 되는 그 시기 그걸 언제로 잡을 것이냐. 근데 여기는 뭐 학설이라는 것들은 이제 학자들이 딴 얘기도 하지만 우리 이제 시험은 이제 보신 분들 알지만 그 시험 그 문제 끝에 가로 열고 다툼이 있음 모에 의함 이렇게 써 있어요. 판례 의함이라고 대법원의 결정에 따르라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그럼 이제 언제를 사람이 되는 시기를 보냐면 진통설. 그러니까 태아가 이제 출산되기 직전에 왜 여성분들 그 임산부가 굉장히 아파하잖아요. 진통이 오고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되는 거로 되고 진통 오기 전에 이제 살해하더라도 이거는 살인죄가 안 돼요. 그 관련된 사건들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진통설보다도 더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제왕절개예요. 제왕절개는 뭐 이제 인위적으로 그 배를 갈라서 출산하는 것인데 이 둘 중에 하나에 걸려들면 이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진통설은 사람이 되는 걸 좀 빨리 형법에서 이제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진통 오고 나서 이제 머리부터 나오거든 아이가 일부 노출,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노출, 그 다음에 독립호흡, 응애하고 울 때 이런 것인데 이 전 단계 가장 빨리 잡는 거야 사실은 형법에서는. 민법에서는 원래 이제 전부 노출 이걸 택하는데 우리 형법에서는 진통. 또 제왕절개라는 것은 여기서 주로 이제 시험에 시기 중에서도 이게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의학적 규범적으로 의학적이나 또는 규범적으로 판단할 것인지 제왕절개 시점을 아니면 자연적 또 사실 관계 또는 이제 실제 요걸 기준으로 하는지. 규범하고 사실은 딱 이 법에서는 대립되는 개념이에요. 규범은 좋다 나쁘다 이런 평가를 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냥 있다 없다. 그럼 어제 우리 신림동에 눈이 왔어 안 왔어?
하나 저게 눈은 사실은 없다. 근데 또 사람마다 눈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건 이제 평가죠. 그걸 나누는 거야. 자, 근데 제왕절개에서는 의학적 규범적으로 평가할 것인지 실제로 사실상 이제 실제 배가 이제 절개가 돼야 되는 건지 이 두 개를 이제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데 답은 어디냐면 우리 판례가 택하는 건 실제 배가 갈라져야 돼요. 자궁이 절개돼야. 의학적 규범적으로 하면 이건 X.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제 추상적인 지문으로 낼 때도 있는데 이거를 사례로 내면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이제 그러니까 원래 10개월 정도 되면 출산하잖아요, 아기가. 근데 이제 10개월이 지나도 진통이 안 와. 그리고 이제 산모는 나이가 좀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한테 좀 제왕절개 해달라고 했는데 의사분이 다른 수술이 많아서였을까? 그 제왕절개를 안 했다가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뱃속에서 죽은 거야. 죽은 이유는 이제 왜 그 뱃속에는 당연히 엄마 자궁 안에 양수라는 물로 채워져 있잖아요. 근데 얘가 태어난 걸로 오해해가지고 10개월이 지나서 그 안에서 이제 그 호흡을 한 거야. 그 물을 먹고 죽은 거지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의사의 주책은 어떻게 되느냐? 의학적으로는 이제 10개월이 지났으니까 제왕절개가 바람직하거든. 하는 게 좋거든. 근데 실제로는 이제 안 했잖아. 이걸 기준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아직은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그는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 과실로 이제 사람 죽게 했다라고 기소가 됐는데 결론은 무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요거 중요해요. 의학적 규원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왕절개가 돼야만 사람이 된다는 거. 그러면은 이걸 또 이제 이용해서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 자 이제 아기가 머리부터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출산이 좀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애 엄마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조산사라고 그 출산을 도와주는 분이 할머니였는데 그 아기를 갖다 그 머리를 잡고 좀 빼다가 애가 목이 졸려서 죽은 거야. 목이 질사된 그런 사례. 그때는 어떻게 사람이 아니야 이제 머리부터 나오고 있어. 진통은 다음이지 머리 나온 거. 그때는 이제 사람이니까 또 고의로 죽인 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지. 그걸 출산 돕다 이렇게 한 거는 그 과실치사 그 중에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위한 업무를 하다가 실수로 죽겠다라는 거. 요게 바로 그런 사건명을 나눌 때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다음에 태아한테 할 수 있는 범죄는 현행법상 딱 하나예요. 태아한테 할 수 있는 것은 시험에 잘 안 나와서 여러분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낙태죄라는 게 있긴 있죠 아직은. 그 외에는 이제 태아한테 할 수 있는 범죄는 없어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살해되면 죽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사망하는 시점은 언제로 보냐? 여기는 시험에 안 나와요, 희한하게. 간단하게 그래서 알아두면은 우리 오장육부 중에서 뭐가 멈췄을 때 심장사. 또 심장 때문에 맥박이 뛰죠. 맥박 종질. 이때 죽은 거로 되고 이때부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사자 또는 사체라고. 영어로 보통 body라고 이렇게 영화에서 많이 표현하던데. 이거. 또 죽은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범죄도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형법에서 죽은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사자에 대한 범죄는 사자 명예훼손죄라는 게 있고 명예훼손. 죽은 사람도 이제 명예가 있다고 보는 거지. 근데 사체에 대한 죄는 이제 요거는 이제 개인적 법익에 들어있는 거고 사체에 대한 범죄는 이제 사회적 법익에 끄트머리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사체, 손괴죄, 시신을 이제 토막내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체 유기은닉, 그다음에 그 시신을 이제 어디다 묻거나 아니면 이제 물에 또 가라앉히거나 이런 경우 이런 거 사체 유기은닉, 그 다음에 이제 사체 영득죄 이런 것도 있는데 오욕죄도 있고. 근데 요거는 거의 시험에 안 나. 요것만 좀 알면 돼요. 사체 손괴는 토막내는 거예요. 손괴란 말 뜻은 이제 훼손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것도 못 쓰게 하는 이런 뜻. 또 유기은닉은 우리 채용 시험에서 제가 지난 17년 동안을 좀 채용 그 경찰 채용 쪽을 좀 지도를 했어요. 근데 딱 2번 나왔어요 이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나왔던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사람을 갖다가 배에서 칼로 찔러 죽인 다음에 배 위에서 그다음에 시신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피 묻은 칼을 바다에 던진 적이 있거든요. 요 판례를 만든 게 그 어떤 사람들인지 알죠? 중국 조선족. 그 걔들이 이제 페스카마오라는 배 이름
참치잡이 온양어선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래서 그때 죽였을 때는 해상항도 살인. 왜냐면 얘들은 그 배를 뺏으려고 죽인 거거든. 그 다음에 시신을 바다에 던지면 사체 유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피 묻은 칼을 갖다가 저 바다에 빠뜨린 것은 증거인멸죄가 안 됩니다. 왜냐면 증거인멸은 타인의 형사 징계 사건이라고 돼요. 타인 자기 사건 말고. 그래서 증거인멸은 안 되고, 그런 것도 나온 적이 있었고, 또 뭐가 나왔냐면 최근에는 이게 이쪽에 그 사회적 법익에서 신앙에 관한 죄라고, 어떤 이제 종교 감정이나 아니면 우리가 왜 길 가다가 시신 발견하면 놀라고 무섭기도 하지만 좀 약간 엄숙하잖아요. 함부로 그 시신을 이제 이렇게 좀 조롱하거나 하지 못하고 되게 엄숙한 그런 감정을 해치는 그 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저 뭐냐 이 시신을 갖다 사람을 이제 살인한 다음에 그 시신을 화장터에 가서 예의를 갖춰서 화장한 거야. 그때 세차 유기가 되냐 안 되냐? 안 된다고. 그것도 이제 최근에 나온 그 기출지문이죠. 그래서 그런 거 외에는 우리 죽은 사람에 대한 범죄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다 이 살아있는 사람을 전제로 범죄는 이제 구성되게 돼 있고, 예. 여기가 이제 살인죄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게 뭐랄까 복습을 어떻게 해요라고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초심자분들은 이미 좀 내공이 쌓인 분들이야 뭐 다 복습도 해봤고 또 점수도 받아봤기 때문에 뭐 이게 좀 뭐 형법에 대한 불안감은 없을 건데, 가장 좋은 복습은 그거죠. 이제 해당 그 단원 오늘 배운 부분을 그 기출 문제가 어떻게 기출되는지를 다뤄보는 거죠. 그게. 그래서 틀리면 그걸 틀린 거를 요 책에서 찾아가지고 다시 체크하는 거죠. 여기를 틀렸었다라고. 그러면 시험 직전에 그 체크된 걸 위주로 보는 거죠. 그 양이 더 줄겠지. 그렇게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 시험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랄까 대부분 다 시험 그 응시할 때 바라는 건 다 똑같을 거예요. 빨리 합격하고 싶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누가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쓰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또 운도 많이 따라야 돼요. 운도. 갑자기 이제 저 시험 준비하는 동안에 집안에 부모님이 또 어떤 큰 병에 걸리시거나 또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거나 이러면 또 사실 좀 공부하기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운도 따라야 된다는 건 최근에 뭐 여기는 아주 잘 겪고 있지. 제가 이제 초대 하우스메이트인 지원이라는 이제 손지원이라는 아끼는 이제 그 제자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시험 공부를 하다가 근데 운 나쁘게 해서 그냥 한두 개로 떨어졌어요. 점수 크게 차이는 안 나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좀 수험 생활이 좀 길어지고 그러니까 또 집안에서 작은 아버지가 특허 낸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1년간 수험계를 떠났었어요, 사실은.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도 이제 그 뭐야 미련은 남아가지고 시험은 본 거야. 그 지난 3차 시험. 그래서 자기는 붙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솔직히는. 근데 딱 이제 그 항상 시험 보고 오면은 이제 서울청을 이제 쓰는데 우리 집으로 와요, 시험지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딱 온 날 그 본날 이제 와가지고 문제를 한번 푼 걸 이제 형표를 봤더니 100점이 나온 거야. 근데 얘가 100점 나올 그건 아닌데, 그래서 그 중에서 어려운 거 두 개를 물어봤거든. 찍어서 맞췄더라고, 두 개. 또 국사도 95점 맞아도 이번에 영어는 좀 많이 어려웠었잖아요, 좀 딴 때보다. 근데 국사도 95점 나왔는데 뻔히 거기도 좀 찍은 운이 따른 거고. 그래서 시험이란 거는 이제 그좀 인생 시험뿐만 아니라 인생도 그런데 어느 정도 운이 좀 따라줘야 돼요, 진짜로. 그 또 하나 이제 안 믿을 것 같은 얘기인데,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번에 그 피라판 그 제자는 이번에 시험 합격하려고 본 거 아니기 때문에 3차 시험을 전날 그 회사 회식에서 술도 마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서 본 거야. 마음 비우고 봤는데 이상하게 막 그냥 찍는 것도 맞고 이제 오히려 생각도 더 잘 나고 평소 막 열심히 할 때보다도.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게 시험 전에 좀 마음을 좀 최대한 좀 편안하게 가지시라고. 그래야 시험장에서 실수도 안 하고 생각도 잘 나고. 너무 긴장하고 있으면 이제 생각 잘 안 나요. 실수가 많이 나고. 그런 걸 좀 또 말씀드리고, 다음에 살인죄에서 또 논점은 뭐가 시험에 많이 나오냐면, 살인죄도 종류가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존속살해라는 요게, 자, 존속살해라는 것이 이제 이 살인죄에서는 아까 왜 재앙절 계획이 다 그거 거기 한 나오는 확률이 만약에 한 40%라고 한다면 존속살해가 한 60% 정도로
나옵니다. 존수사례는 이제 조문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제 그 저기 250조 2항 우리 교재 166페이지에서 그 250조 2항 보이시죠? 1항이 이제 그 살인죄고 사람을 살해한 자. 사형무기 5년 이상 징역. 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7년 이상. 자, 5년 이상보다 7년 이상이 더 높다는 거 아시겠죠? 근데 사실은요, 이것도 바뀐 거예요. 옛날에 사형무기였어요, 그냥. 근데 때로는 좀 무기까지 하기에는 좀 뭐랄까 조금 동정이 가는 그런 존수사례도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입법자들이. 왜냐하면 아빠가 너무 엄마를 때려. 술만 먹고 막 때리고 자식들도 또 때리고 그다음에 못 견디고 막 나중에 살해했을 때 그때는 이제 이렇게 형량을 좀 이제 무기까지는 좀 그렇다라고 해서 7년 이상 나중에 추가한 거예요. 예. 여하튼간에 지금도 이제 살인죄보다는 형량이 높죠.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살인죄의 기본 구성 요건, 가장 기본적 구성 요건이고 이거는 형량이 더 센 것을 가중적 구성 요건 또는 줄여서 가중 구성 요건이라고 불러요. 존수살해는 이유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했다는 것은 좀 뭐랄까 좀 더 좀 폐륜성이 좀 있다고 보는 거죠. 폐륜적이다. 그 다음에 그냥 존속도 아니고 직계 존속이에요. 여기서 그 직계 존속의 의미 같은 경우는 기훈이 만약에 이제 A라는 사람이 자기 삼촌이나 작은아버지를 살해했어. 존속살해야 보통살인이냐? 보통살인입니다. 직계존속은 수직으로 위.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이런 식으로 직계만 얘기해요. 거기에 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수직으로 위. 그 다음에 그걸 윗사람을 존속이라고 부르고 이게 또 민법 용어예요. 아랫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비속. 그래서 나한테 만약에 아들이 있다고 하면 아들은 직계 비속이 되는 거지. 또 부모님은 직계 존속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들어있기 때문에 뭐 이제 며느리가 시부모를 또는 이제 사위가 장인 장모를 죽이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존속 살해로 형량이 좀 가중됩니다. 근데 이 존속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부모 자식 관계를 떠올리면 제일 좋은데 자식이 부모를 죽이거나 이런 걸 떠올리면 제일 좋은데 이거는 이제 그 공식이 있어요. 원래 이제 부모하고 자식 관계 이런 이제 그 존속 비속 관계가 있으려면은 일단은 이제 혈연 관계가 있죠. 혈연 피가 섞인 사이 자기의 어떤 유전자를 받은 어떤 DNA를 받은 이런 이제 관계. 근데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자, 남녀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가장 흔히 자식을 낳는 경우는 혼인을 하고 나서 낳는 경우가 가장 흔하죠, 사실은. 혼인신고하고 나서. 이럴 때 이제 배우자가 됐어. 그러고 나서 자식을 낳았을 때는 이게 가장 일반적인 직계 존속 비속이에요. 근데 혼인을 안 한 사이에서 또 애를 낳는 경우도 있어요, 요새. 과속했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혼인 안 한 사이에서 남녀가 성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으면은 그때는 남녀 차별이 여기서 또 작용해요. 그때 여자분은 그냥 바로 존비속이 돼요. 존속 비속이 그 아이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자기를 낳아준 생모, 낳아준 엄마를 살해한 자의 죄책은 많이 물어봅니다. 이거 죄명은 뭐겠어요? 이건 존속살해. 근데 남자는 존속이 안 돼요. 바로 이때는 이제 법원에 신청해서 인지라는 법적 절차를 밟아서 DNA 검사를 해야 돼. 과연 이 사람 아들이 자식이 맞는지. 왜냐면 차이를 두는 건 간단하죠. 여자분이 자기가 출산하면 내 애인 거는 100% 확실해요. 그죠? 내 애기지. 근데 남자는 모를 수 있잖아. 왜냐면 이 여자분이 이제 좀 비슷한 시기에 좀 여러 남자들을 불특정 또는 다수랑 이제 어떤 성관계를 했을 때는 자기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신중하라는 절차에 이게 인지가 법적 절차인데 DNA 검사도 하고 인지를 하면은 존속이 되고 안 하면은 존속이 안 되는. 그럼 이제 문제를 만들어 볼게. 이걸 혼인 외의자라고 그러거든. 혼인 외의자, 혼인 밖에서 나네. 인지하지 않은 생부를 살해했다. 죄명. 보통 살인이에요. 근데 인지한 생부를 살해했다 그러면 존속 살해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인지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고 남자는 여자는 그냥
근데 시험은 요게 많이 나와요. 인지하지 않은 생물을 죽였을 때 존수살해라는 그것이 이제 지문에 많이 나오고요. 그럼 이번에는 이런 혈연 관계가 없는 그런 관계에서 이제 부모 자식이 될 수 있어요. 즉 내 피를 이어받은 적은 아닌데, 자, 내 자식을 만들었다. 그런 자식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내 후자식? 그래, 맞아요. 양자. 입양해서 양자. 깜짝 놀랐네. 예, 잘못 들은 거죠? 요새 뭐 이게 약기운 때문인지 좀 환청이 막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입양 관계인데, 입양은 이제 혈연 관계가 없죠. 내 피를 이어받은 게 아니에요. 나눠보면 이쪽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부모가 있고 양부모가 있어요. 실부모가 이제 바로 혈연 관계고, 양부모는 이제 그런 혈연 관계는 없는데 그 입양이라는 법적 절차를 밟아서 자기 자식으로 만드는 거야. 그때 이제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실질적 요건하고 형식적 요건. 실질적 요건은 이제 뭐가 실질 요건이냐면, 실부모하고 양부모가 이제 뭘 하겠어? 입양하기 위해선 합의를 하자. 합의가 우리 민법 용어로 하면 뭐냐면 계약이에요. 합의를 하고 이제 이 아이를 좀 키워주십시오. 그래요, 내가 그 아이를 내 자식으로 키우겠습니다. 근데 형식적 요건은 이제 입양 신고예요. 근데 이 두 개 중에는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실질, 그쵸? 딱 실질한 말 어감에서도 느끼겠지만, 그래서 이 합의가 더 중요해요. 그럼 요거를 이제 사례로 이제 판례 두 개가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어떤 게 있냐면, 하나는 이 중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문전에 버려진 아이. 문전에 버려진 아이 사건. 자, 누군가가 아이를 키울 어떤 자신이 없으니까 결혼 생활을 한 지 오래됐는데 아이가 없는 집을 알아낸 거야. 근데 그 집에 앞에다가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좀 요람유로 이렇게 담아가지고 초인종으로 도망간 거지.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메모지를 키워달라고. 그러면은 그리고 도망갔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없던, 결혼한 지는 오래됐지만 아이가 없던 그 부부가 얘를 키워주는데 출생신고를 하고 키워준 거야. 이제 입양신고는 못해. 왜냐면 이 실부모하고 계약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출생신고를 해버렸던 건데, 근데 이 키워준 애가 또 키워준 엄마를 죽였어. 그랬을 때 어때? 존속살해, 존속살해하고 보통살인 중에서 결론은 보통살인. 실질적 요건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근데 요거랑 대비되는 판례가 뭐냐면, 입양 합의를 했어요. 하고 나서 근데 이제 입양 신고, 얘는 아직 출생 신고가 안 된 애기 때문에 입양 신고를 하면 얘가 커서 알게 되잖아, 양자라는 거를. 그게 싫은 거지 이제. 그래서 출생 신고를 해버린 거야. 입양 합의는 했고, 그쪽 아직 이 실부모가 이게 출생 신고도 안 하고 이제 입양을 시킨 거지 이제. 그러니까 아예 자기 부부가 낳은 것처럼 출생 신고를 했다. 입양 합의는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키워줬는데 그 애가 또 키워준 엄마를 죽여요. 죄명. 존속살해요. 그건 입양 합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 중에는 실질 요건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문전에 버려진 아이 사건하고 입양 합의가 있었던 사건, 그런 이제 구별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보다 이제 또 하나의 논점은, 그러니까 존속살해가 그래서 은근 논점이 좀 있어요. 여기는. 자, 이번에는 이제 호적 기재랑 또 이제 실제 현상하고 똑같지가 않을 때, 그러니까 자, 이건 이제 뭐냐면, 제가 기억하기 편하게 여러분들 바람의 아들 사건이라고 저 별명을 붙였어요. 바람의 아들. 영화 제목이기도 한데 이거. 근데 이게 뭐냐면, 남녀가 이제 혼인을 했어요. 여기는 부부야. 부부인데 여기서 이 여자분이 다른 남자랑 이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이제 바람 피고, 남편 예를 들어서 출장 간 때문에. 근데 호적상으로는 이제 당신 애다 그러니까 여기 뭐 믿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얘를 갖다가 호적에 올려줬는데, 나중에 얘가 그 호적상의 아빠를 죽여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야, 내 핏줄이 아니지. 혈연 관계 없지. 또 입양한 것도 아니지. 잘못된 호적이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때는 이제 존속살해, 보통살인 중에 뭐가 되냐면 보통살인. 그거를 저는 호적보다는 실제가 우선한다고. 요 논점. 바람의 아들 사건. 이것도 이제 상해죄에도 나오고 살해죄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이런 일들이 많아져요 지금.
왜냐하면 이제 또 최근에 그 2015년인가 그때 이제 아예 간통죄가 폐지되는 바람에 이제 그 간통하는 것을 별로 겁을 안 내요. 나중에 이제 오히려 이혼하자고 했는데 이혼 안 하면 이제 나 지금 간통하고 있다. 네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여튼 좀 그래서 배우자 관계가 더욱더 요새 좀 뭐랄까 좀 더 부담스럽고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이 좀 됐죠. 그래서 이제 존속사례에서 이제 이런 논점들 설명드린 거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영아살해죄라고 있어요. 그 영아살해죄 보기 전에 그 해당 밑에 기출 정오답 좀 한번 볼게요. 자, 250조 조문 아래에 보면 기출정답. 존속살해죄에서 직계존속은 가중적 구성 요건이므로 고의의 대상이 된다. 그걸 직계존속을 죽이는 걸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어떤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과실범일 때는 이제 과실범은 형법에는 딱 9개밖에 없어요, 사실은. 총론에서 배우지만. 근데 이제 어떤 범죄든 간에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요거를 사례로 만들어 볼게. 고의의 대상이 된다 이게. 실제 판례 사건 중에서는 이제 저기 잘 공부 좀 하신 분들 알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 남성이 이웃집 아주머니에 대해서 원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웃집 아주머니를 죽이려고 밤에 그 잠복해 있다가 그래서 밤에 이제 나오는 그 아줌마를 칼로 찔러 죽인 거야. 근데 어머나 죽이고 나서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 이웃집 아줌마가 아니라 그 집에 놀러 갔다 나온 나의 장모님이었어.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 그러면 자기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죽인다는 고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때는 이제 존수사례로 못 가요. 근데 사람 죽이는 건 알고 있었잖아. 이웃집 아줌마라서 하겠지만 보통 살인죄로. 그것도 이제 그래서 요 얘기 존속살해죄에서 직계존속이라는 것은 구성요건 요소야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고의의 대상이 된다. 이걸 총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의의 개념 혹시 이거 총론 배웠니? 그러면 고의는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법률적인 표현으로 사실인식 약간 부족해. 그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하고 할 의지가 있을 때 이렇게 그래서 그 사실이라는 게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예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뭐냐면 객관적 요소는 크게 세 덩어리예요. 행위, 결과, 인과관계 이렇게. 그래서 행위의 주체. 행위 주체는 이 범죄 세계에서 행위 주체라는 건 뭘까? 범인이야, 범인. 객체. 객체는 뭘까? 범죄 세계에서 행위 객체라는 건 피해 대상, 피해자. 그다음에 태양. 태양은 이제 모습이란 한자어고, 그다음에 수단, 상황. 자, 그러면 이제 이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라는 건 주관이란 말은 이제 바로 생각이에요, 주로. 생각을 뜻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그 중에서도 기본적인 또는 일반적인 주관적인 구성요건 요소라고 하면은 그게 뭐냐면 고의예요. 고의가 없을 때에도 죄가 될 수 있는 형법의 9개 과실 이런 거. 이게 이제 일반적 기본적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일반적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이렇게 불러요. 표현이 딱딱하죠. 그러니까 범죄의 세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뜻으로 의역하시면 돼요. 이 고의는 총론에서 배우는데 바로 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들을 인식하고, 인식이 뭐야? 안다는 얘기지. 더하기 의지가 있을 때. 안다는 것하고 의지는 다르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기훈이 과식이 건강에 좋다 나쁘다. 과식하는 건 안 좋죠. 근데 본인은 지금 과식하고 있어, 소식하고 있어? 그 소식은 이제 속아 먹는다는 뜻이냐? 난 태어나서 여기처럼 잘 먹는 사람 처음 만났어요. 제 하우스메이트 중에서 지금 여러 명을 겪었거든. 체격이 큰 것도 아니야. 근데 제 먹는 양이 곱하기 한 3, 4 정도 이상 하면 돼요. 어느 정도냐면 같이 3명이서 라면 4개 끓여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우리는 이제 만족하고 있는데 밥 말아서 먹자면서 밥 말아 먹고 그 다음에 우유에다가 콘프레이크 뭐지 그저 콘프레이크 그것도 그 후식으로 먹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소야 소. 그 소식. 야, 자, 지도 알고 있어요. 저게 과식이 건강에 좋지는 않다라는 거. 근데 이제 소식할 의지가 없는 거지 이제. 왜 땡기니까 참기 힘드니까. 그래서 다르단 말이야 이게. 이 두 개가 있을 때 우리는 고의라고 그런다고. 자 이걸 지금 배우는 살인죄로 얘기하면 자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타인을 칼로 이제 목을 베어서 죽인다. 그 죽는 것은 인과관계 뭐냐면 때문이야 때문. 그 죽는 것은 나 때문이다. 때문. 요거를 이제 알고 그래도 죽일 거야. 이게 이제 고의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들. 요거 총론에서는 이것도 외워야 돼. 그래서 고의의 대상인가 아닌가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 그런 이제 우리 채용 시험에서 나온 적 없는데 경감부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도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다 맞췄었고.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를 인식하고 할 의지가 있는 거. 근데 의지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희망하고 그 다음에 인용. 희망은 뭐냐면 꼭 하고 싶다는 거야. 꼭 죽이고 싶다. 이런 이제 살인고의도 있고 인용 또는 같은 말로 용인. 이건 뭐냐면 뭐뭐해도 죽어도 할 수 없다. 약간 뭐랄까 포기하는 느낌? 방임하는 느낌? 그런 이제 느낌이죠. 위의 고의를 확정적 고의라고 부르고 확실한 고의. 밑에는 이제 뭐라 부르냐면 미필적 고의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 효과는 똑같아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미국은요 아예 죄명이 달라요.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고의에서 이 얘기도 나오는데 또 뭐도 나오냐면 자 여기 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이렇게 나누는 방법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1급 살인, 2급 살인이라고 있어요. 혹시 영화 저기 좋아하는 분? 영화 좀 취미가 좀 영화 보는 거. 너도 영화 좀 좋아하잖아. 1급 살인인가 그 영화 제목이 있는데 미국 영화고 그 배우도 좀 그 당시 유명했던 배우분인데 그 걔들은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건 계획적 고의야. 계획적. 미리 죽이려고 왜 연장도 챙기고 뭐 다 준비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죠? 근데 2급 살인은 뭐겠어 이제? 계획의 반대말은 우발적. 욱해서 순간적으로 이제 술자리에 술 먹다가 갑자기 여기서 이제 패드립 날리니까 이런 씹새끼 그래서 죽이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 실제로. 그게 이제 우발적인데 이것도 똑같아 우리는. 그래서 시험 지문에 이게 고의에서 나오거든.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 살인죄의 고의는 그러니까 이제 그 계획적이어야만 한다. X. 그럼 우발적을 부정하는 거잖아. 또 살인 고의는 그러니까 이제 결과 발생을 희망해야만 한다. X. 그럼 그 확정적 고의만 인정하고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지 이제 이 개념을. 그러니까 우리는 미필적 고의도 고의, 확정적 고의도 고의, 그 계획적 고의도 고의, 우발적인 것도 고의 이렇게 그걸 이제 나누지 않는 나라예요. 프랑스도 이거 나눠요. 1급 살인, 2급 살인 이것처럼.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나누지 않는 나라이고. 그다음에 그리고 시험의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이번 3차 채용 시험에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고의는 다 미필적 고의로 되고 목적이란 말도 우리가 또 배우거든. 목적도 미필적으로 돼요. 그 목적을 꼭 달성하고 싶다 그러면 그 뭐야 그런 확정적 목적이지. 근데 그 목적을 달성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게 뭐야? 미필적 목적인 거야. 다 돼. 그래서 이제 그 저 미필적으로 이번 최근에 3차 시험에 나왔던 게 뭐냐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미필적 고의로 되는데 사자 명예훼손은 미필적 고의로 안 된다. OX? X. 그건 틀린 거야. 그래서 미필적으로 안 된다는 질문은 그냥 약속이에요. 그럼. 무조건 틀린 거야. 우리 형법에서 미필적으로 안 된다는 건 무조건 틀린 거. 그래서 제 카페는 이제 제가 이제 그 결혼에 대한 어떤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는 거를 아마 알 거야. 저기는 이제 내 그 커리를 따랐을 테니까 책 보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제 우리들을 서로 뭐라 부르냐면 결지교라고 불러요. 결혼지옥교라고. 처음 들어보죠, 우리 저 여경은. 그다음에 또 우리끼리는 이제 어떤 말에 이제 그러니까 수긍할 때나 아니면 상대방을 뭐 인정할 때도 위로할 때도 항상 쓴 말이 있어. 결맨.
상대방이 어떤 거 좋은 글 쓰면 결맨.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제 아멘 이런 것처럼 이제 그거 익숙해지게 하고 정말.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파급력이 크냐면 경찰학교에 가면 당연히 이제 제 인강이나 실강으로 이제 합격한 사람들이 17년간 쭉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리고 또 합격한 사람들도 추천해서 또 재강이 된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근데 딱 이제 그 경찰학교에서 이제 생활실 그런 데서 이제 만나가지고 처음 만나가지고 이제 서로 인사할 거 아니에요. 나이는 어디고 뭐 사는 데는 어디고 막 서로 인사 나누다가 쭉 이제 또 이제 형법 누구 거 들었어요. 그럼 이제 김지현 쌤 거 들었는데 그러면 서로 딱 그때 그 웃음을 띈대. 결변. 그래서 우리 애국 타임 하러 가자고. 그게 담배 피러 가자라는 뜻인데 담배 피는 게 또 저는 애국 활동이라고 세금 많이 내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관행처럼 돼 있대요. 그래서 지금 요 얘기를 지금 한 이유가 뭐냐면 이걸 틀리면 진짜 제 수강생이 아니에요. 강조 많이 했어요. 미필적으로는 안 된다는 무조건 틀리고 미필적으로 된다는 무조건 맞고. 그래서 저 카페에서 그거 닉네임 보고 내가 웃었는데 미필적 틀리면 결혼이나 해라. 실제 닉네임이 있어요. 그건 이제 정말 참을 수 없는 패드립이죠. 사람이 어떻게 사람한테 결혼하라는 그런 저주를 내릴 수 있습니까?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제 기초정답 첫 번째 거 관련해서 총론 쪽으로 잠깐 가서 이 고의 개념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미리 이제 총론에 가서는 그 강론에서 이렇게 좀 훈련하고 총론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편하네요. 총론 진도 나가는 게 또 기억도 다시 또 복습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일부러 강론부터 하면서 총론을 살짝 이제 좀 미리 좀 여러분들을 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좀 적셔놓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총론이 좀 딱딱하거든. 처음 배울 때. 대학교에서 총론부터 하는 분들은 보면 이제 형법을 되게 어려워해요. 아직 무슨 죄들 이런 현상도 모르는데 추상적인 얘기만 자꾸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반대로 좀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저도 이제 17년간 여러 방식으로 강의를 해봤는데 제일 빨리 점수 나올 때가 지금 이 방식이에요. 강론부터 하면서 이제 총론을 조금씩 이제 좀 훈련시키고 나중에 총론에서 쫙 정리하고. 그래서 뭐 제 커리를 다 따라온 진정 수강생이면서도 형법이 9점 아래로 나왔다. 이거는 저는 사람으로 안 봐요. 요즘 말로 그 트롤이죠. 그 개트롤. motherless baby. 어머니 없는. 이제 사람이라면 제 커리를 따면 일단 90은 넘어야 돼. 최소 9자는 붙어줘야 이게 사람이지. 안 그러면 진짜 사람이 아닙니다. 저 예전에 그런 농담도 많이 했는데 난 저 말만 통하면 오랑우탄 갖다 놔도 내가 얘를 90점 만들 수 있다고. 말만 통하면. 그렇게 쉬운 게 형법인데 그거를 뭐 70점대 60점대 나오면 이건 이제 상종하기 싫죠. 어떨 때 막 그런 글을 카페에 쓰면 이 녀석이 나를 좀 모욕하려고 하나 이런 좀 분노감도 들고. 다음 기출정답 두 번째 거. 양자로 입양된 갑이 생모를 살해했을 때, 요 얘기는 아까 깜빡했다. 저기 아까 입양 얘기 있잖아. 그때 이제 이 양부모가 있고 실부모가 있잖아요. 이때 자식은 어느 쪽을 죽여도 전수살이가 돼요. 그래서 이 현상을 저는 어떻게 기억하라 그러면 입양되더라도 부모가 4명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서 입양되더라도 실부모와의 그 어떤 혈연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고. 어느 쪽 죽여도 전수살이가 된다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었어. 그때 이승만 대통령 때 총리인가 뭐 이런 이제 부통령인가 이런 분이 이기붕 이런 분이 있었거든요. 그 아들이 이제 그 이승만 쪽으로 입양이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실부모를 죽이죠. 그 국사에서 배우지 않았나? 그건 안 배웠어요. 그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 자기가 입양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이승만한테 많은 이제 총애를 받는데 또 이기붕 씨 자기를 어떻게 보면 입양분의 실부모 역에 대해서 원한이 생겼어요. 또 정치적으로도 좀 약간 양쪽 다 좀 좋지 못했고 그래서 총으로 가서 살해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준수살해입니다. 다음에 기초로다. 감남은 을료와 정교를 맺어 A를 출산하자 자신의 처인 병 몰래 바람 폈구나 이제 남자가 그죠? 처인 병 몰래 A를 자신과 처 사이에 혼인 중에 출생대로 가족관계 등록 신고를 한 경우에 A가 갑을 살해했더라도 누구 죽인 거야 지금? 낳아준 아빠를 죽였지. 그때는 이제 존수살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낳아준 아빠니까 혈연 관계니까
존속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인지를 했냐라는 걸 또 검토해 봐야 되잖아. 왜냐면 이제 지금 그 진짜 처하고 사이에서 난 게 아니니까. 근데 이때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여란 말이 뭐냐면은 그 이제 출생 신고는 무효예요. 본처하고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입양 신고로, 인지 신고로 본 거야. 인지한 거로.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것은 민법 용어인데 무효행위 전환이란 말은 승진 시험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것도 경감급. 그러니까 좀 난이도가 있다는 얘기지. 경감급에서 그러니까 이제 형법도 민법처럼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해서 이제 출생 신고로는 무효이나 인지한 거로 봐서 존수사를 인정했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무효행위 전환 인정.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건 본처하고 사이에서 난 게 아니니까 출생 신고는 무효지만, 근데 이게 내 자식이다라고 인정하는 인지로는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 자, 벌써 한 45분 됐는데 잠깐 쉬었다가 이제 영화 사례부터 나머지 내용 보도록 합니다. 살인죄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존속 사례예요. 다시 한번 강조지만 거기가 이제 포인트고.